자, 우리 수업을 시작을 해보십시다. 어디 가시냐면 지난주까지 접선까지 했고요. 97페이지 평균값 정리 들어가 봅시다. 자, 평균값 정리 배우면서 맨 처음 시작이 롤의 정리예요. 자, 우리 정리 배웠던 거 좀 정리하고 가볼까? 오, 라인 죽이는데 정리에 대해 배웠던 걸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연속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배웠던 정리가 두 개 있었어. 뭐 있었지? 1번이 당연한 얘기 있잖아. 최대, 최소 정리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지? 두 번째가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가 있었어요. 오늘 배울 건 이제 미분 계수, 미분 가능성을 배운 다음에 첫 번째가 롤의 정리고요. 두 번째가 평균값 정리를 배울 거예요. 평균값 정리가 예전에는 조금 더 어렵게 증명을 하다가 교과서들이 조금 순해졌어요. 근데 평균값 정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사실 평균값 정리 자체로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저 개념을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들, 응용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평균값 정리 자체만 공부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길러 나갈 건데요. 자, 일단 롤의 정리란 것부터 먼저 가봅시다. 미분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뭐냐면 어떤 함수 fx가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라는 조건 하나랑 우리는 이 롤의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전제가 있을 때 사이값 정리는 전제가 뭐였지? 둘 다 연속이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서 사이값 정리는 자, 양쪽 끝값을 넣었을 때가 달랐을 때였어. FA와 FB가 다를 때였어. 기억하지? 그랬을 때 그 다른 값을 사이에 두는 어떤 K에 대해서 FC 이퀄 K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였고 롤의 정리는 얘랑 완전히 반대야. A하고 B에서 연속이고 A부터 B 사이에 미분 가능할 때 전제는 뭐냐면 FA랑 FB가 같다고 하자. 이라면 잘 봐봐. 어떤 애가 어떤 구간에서 시작해서 연속이야. 쭉 연속되고 이어져 있어. 그리고 게다가 미분 가능해. 자, 중간에 꺾이는 점이 없다는 뜻인 거야. 그래? 꺾이지 않아.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반드시 이어져 있으면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데 양쪽 끝값이 같아야 돼. 그러면 증가했다면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였다면 다시 얘랑 똑같은 값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쪽이 돼야 증가했다가 감소하면서 그 값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가기 바로 직전에 프라임 이퀄 0인 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그게 롤의 정리예요. 허허, 쌤,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러니까. 자, 네모 97페이지 네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 상태에서 FA와 FB가 같을 때 F'C 이퀄 0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바로 롤의 정리라고. 그지? 자, 미분 가능하다는 건 왜 들어갈까? 꺾여 있다면 프라임 이퀄 0의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있다고 생각해봐. 연속이지만 해. 얘하고 얘가 값이 같아. 그럼 꺾여 있다면 프라임이 0의 내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계속 플러스 1이다와 계속 마이너스 1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한단 말이야.
저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갑시다. 증명. 일단 첫째로 상수함수라면 당연하지, 그치? 첫 번째로 fx가 상수함수라면 프라임 c 이퀄 0인 모든 c에 대해서 f 프라임 c는 0인 거고,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오케이? 상수함수가 아니면 어디를 가져오는 거냐면 최대 최소 정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아까 우리 연속이랬잖아, 그지? 연속이면서 양쪽 끝값이 같아? 그러면 연속이기 때문에 이 A하고 B 구간 사이에 일단 최대값도 먼저 합시다. 최대값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최대값의 정의가 뭐였지? 최대값의 정의는 자,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c 값이 fx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게 최대값의 정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 x 이퀄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하자는 거야. a보다 b 사이에서. 이건 지금 fx고, 그치? 그러면 자, c에서 조금이라도 작을 때나 c에서 조금이라도 클 때보다 fc의 값이 제일 큰 게 최대값이라며. 그게 제일 클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자, 얘를 이만큼을 c 플러스 h라 하시고 얘도 c 플러스 h라고 한 다음에 얘는 h가 0 플러스면 오른쪽이고 h가 0 마이너스면 왼쪽이 되겠다, 그지? 그럼 식 자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를 h로 나눈 아예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와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에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뭐 그렇잖아. 그러면 딱 보기에 이거는 무슨 정의하고 똑같지? 미분계수의 정의다, 그치? 오케이? C의 오른쪽에서 가는 우미분계수고 C의 왼쪽에서 가는 좌미분계수겠네. 맞죠? 오. 근데 잘 봐. FC일 때가 최대값이라며. 오케이? 그럼 얘가 최대니까 분모는, 맞죠? 분자는 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뭐다? 마이너스지. 얘가 제일 크다니까? FC라는 아이가 제일 커. FC가 여기 있고 H가 얼마큼 되든 얘가 되든 혹은 얘가 되든 FC 플러스 H보다 FC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고 H 플러스가 니까 분모는 플러스잖아. 따라서 이 전체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겠다. 맞죠? 자, 얘는 어때? 얘는 여전히 분자 마이너스인데 분모도 마이너스지.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네. 근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며. 애초에 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한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얘랑 얘랑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좌우가 같으려면 어때야 돼? 0일 수밖에 없네. 오케이? 쫓아왔어? 옳지. 자, 그걸 예쁘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책에 있는 그 모습. 따라서 fx는 x 이퀄 c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좌우 극한이 같다. 따라서 f 프라임 c의 값은 뭐다? 0이다. 돼요? 자, 최대가 아니라 최소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최소면 fc의 값이 제일 작은 거니까 이 위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것만 다르겠다, 그지? 돼요? 따라서 최소값을 가질 때도 프라임 c 이퀄 0이 되겠네.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으리란 보장은 없잖아. 얘가 같았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같아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프라임 0인 게 최대일 때 최소일 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그래요? 옳지. 얘가 롤의 정리야.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예제를 가보면 어디가 롤의 정리 자체, 평균값 정리 자체 가지고 살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게 나중에 미분이랑 적분이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문제에 쓰라고 안 나와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써야 돼. 그럴 때가 좀 어려워져요. 그때 가서 다시 볼 거예요.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1인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해줘. 쫙! 어떻다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롤의 정리면은 분명히 어때야 돼?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값과 f에다 1을 넣은 값이 같은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 넣었더니 어때? 같지? 2로. 그러면 같다는 걸 본 순간 딱 뭐라고 써보면 되냐면 따라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란 말 쓰면 돼. 뭐도 있어야 돼?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연속이다.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미분 가능이다라는 말을 쓴 상태에서 f-1과 f1이 같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프라임 이퀄 0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존재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c의 값을 구하라는데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겠지. 뭐 하면 돼?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f 프라임 x는 2x잖아. 그치? 2x 이퀄 0, 뭐 2c 이퀄 0인 c는 0이다 하시면 되고요. 좋아요. 짱. 자, 평균값 정리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로 이제 평균값 정리를 진행을 해봅시다. 어이.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한 개도 안 어려워.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하고 결이 같아요. 평균 변화율이 뭐였지? 평균 변화율. 그냥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그치? 아까는 FA하고 FB의 값이 같아야 했어. 이제는 같을 필요가 없어요.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돼요. 자, A, FA가 있고요. 얘는 B, FB가 있어요. 따라서 Y 이퀄 FX라는 이런 애가 있을 때 그 위에 두 점을 잡았어. 그랬을 때 B-A분의 FB-FA가 바로 이 두 점에서의 fx의 뭐지?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비율, 평균 변화율인 거야. 자,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다. 오. 그럼 잘 봐. 만약에 FA 이퀄 FB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F 프라임 C 이퀄 0인 C가 존재한다니까 롤의 정리랑 똑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아,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쌤, 그러면 왜 롤의 정리를 먼저 배웠나요? 롤의 정리를 증명을 한 후에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기 때문에 배우는 순서가 뒤집혀 있을 뿐이에요. 오케이? 자, 롤의 정리는 뭐였다고? 이거이면 F 프라임 C 이퀄 0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C가 A, B 사이에 구간 여기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롤의 정리였다고. 그래? 이건 지금 증명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식을 하나 써준 거고. 자, 이거 증명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자, 뭐를 할 거냐면 이 두 점을 잇는, 봐라, 얘는 평균 변화율이기도 한데 평균 변화율을 뭐라고 쓸 수도 있지?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쓸 수도 있잖아. 맞아?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는 A, FA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오케이? 노란 아이는 직선의 방정식 gx, y 이퀄 gx라고 쓰시고요. 자, 하얀색 이 아이는 뭐라고? 이 아이는 y 이퀄 fx야. 원래 있던 곡선 y 이퀄 fx야. 좋아?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쓴다고? gx는 이게 바로 기울기잖아. 자, b-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기울기고 어느 점을 지난다고? a, fa를 지난다고 해도 되고 b, fb를 지난다고 해도 돼요. 기울기가 나와 있고 지나는 점을 지나는 점을 구하는 자 이런 방정식을 gx라고 할 수 있지. 그래? 뭐 문자가 너무 많아. a와 b와 g와 f와 막 생 난리가 났는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참아. hx라는 애를 fx-gx라고 정의해보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 봐봐. 새로운 문자. 새로운 함수 hx를 fx-gx라고 빼서 새로운 함수 하나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중요하냐면 이 과정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함수 두 개에 대한 비교면 그걸 빼서 새로운 함수인 hx로 정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걸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면서 배우는 거야. 응?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fx-gx인데 fx와 gx는 사실상 a, fa와 b, fb에서 만나잖아. 만나는 교점을 지금 x a와 x b로 생각한 거잖아. 그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교점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뭐가 돼? h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나 h에다가 b를 집어넣은 거나 값이 어때야 돼? 0으로 같아야 돼요. 왜? 두 개가 교점이니까. 그럼 방금 전에 함수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프라임 c 이퀄 0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잖아. 맞아? 아, 따라서 HA 이퀄 HB이므로 뭐에 의해서? 모래 정리에 의해 뭐가 만족하는? H 프라임 C 이퀄 0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쓸 수 있지. 이렇게 맞아요? 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옳지. 그래? 그럼 HX는 뭔데? 얘잖아. 아하. 따라서 H 프라임 C란 애는 F 프라임 C 마이너스 G 프라임 C가 될 텐데 이퀄 0인 애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아하. F 프라임 C는 G 프라임 C다 이제 그치? 그래요? 근데 GX는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야. 직선이야. 직선의 프라임한 기울기는 항상 뭐로 같아? 이거 미분해봐. 이거 숫자에서 날아가고 x 앞에 있는 이 i만 상수에서 남잖아. 아니 y 이퀄 2x 마이너스 3이면 프라임하면 2만 남잖아. x 앞에 있는 개수만 남잖아요. 직선이란 게 무슨 뜻이야? x랑은 상관없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똑같은 선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지? 아하. 따라서 G 프라임 C라는 애는 x 값이 상관없이 항상 뭐야? B-A분의 FB-F인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평균 변화이잖아. 그거 이퀄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이제 증명이 된 거지. 그래요? 자, 이거는 증명 과정도 중요하고요. 아이디어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과 자체도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 감이 오지? 오늘의
퀴즈가 되겠네. 목요일에 외워와야겠네. 평균값 정리의 증명 중요합니다. 좋아요. 자, 이게 어디까지 쓰여져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나? 왜 여기 증명용이 여기 있네요. 자,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 사이에 걸쳐서 증명이 있죠. 그죠? 요거대로 외워오시면 되겠어요. 자, 증명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쉬워요. 자, 99페이지에 그래서 예제 가봅시다. 함수 fx = x제곱에 대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봐야겠다. 그지? F3 구하고 F-1 구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봤더니 2야. 그러면 프라임 EC잖아. EC. F 프라임 C를 하면 EC = 2를 만족하는 C는 1이겠네. 오케이? 괜찮지 그지? 자, 99페이지 밑에 있는 평균값 정리에서 얻는 정리를 가보면 fx하고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 열린 구간 안에 모든 x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0이야. 봐라, 모든 a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럼 얘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지. 그지? 두 번째,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가 같아. 미분한 도함수가 같아.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면 fx와 gx는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것도 사실 증명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증명을 벌써 제일 중요한 평균값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100페이지 롤의 정리 가보자. 롤의 정리 자체는 쉽다 그랬어. 그치? 1을 대입해서의 값과 3을 대입해서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해봤더니 3으로 같아. 어떻게 하라고? 프라임 x 했더니 4-2x잖아. 그치? 프라임 c 4-2c = 0인 c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c는 2. 쓸 것도 말 것도 없다. 그치? 자, 이번에 fx 마찬가지야. -1 넣고 2를 넣고 해봤더니 0으로 똑같아. 프라임 c = 0인 애를 찾아서, 근데 중요한 거, 그 구간 사이에 있는 애를 찾아야 되지. 그치?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과 -1 중에 1만 얘기해 주면 되겠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틀려요. 쫙! 자, 101페이지 평균값 정리. 자, 다음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X 값을 구해보래. 뭐 하라고? 평균 변화율 구하라고. 그치? 해봐. 필수예제 10번. 첫 번째, fx가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 -1부터 1 사이래요. 자, f-1을 해봤더니 3 2 플러스 1이니까 200고. 자, f1을 해봤더니 6이에요.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하라고? 자, f1에서 f-1을 빼고 1-1을 빼주니까 2분의 4가 돼서 평균 변화율이 2인 거지. 그치?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f'C를 구해봤더니 f'C는 6c 더하기 2잖아. 그거에 그 2를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c는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다. 자, 이걸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 -1부터 1 사이에 fx를 그려보고, 자, 얘하고 얘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어느 점에서의 c = 0에서의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진다는 거야. 평행한 애가 있었다는 뜻인 거네. 그치? 반드시 있어요. 사실은 이 아이가 2차 함수인 경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중점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차 함수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구하라고 그러면 구할 필요 없이 답의 중점 0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2차만 되기 때문에 뭐. 좋아요. 2번 fx가 x 세제곱 플러스 2x래요. 0 넣고 3 넣고 y값 구하고 프라임 해서 같다고 놓고서 하시면 되니까 할 것도 할 것도 없다. 그치?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 3분만 드릴게요.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아, 진짜 책이 어디 갔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네요. 자, 뭐 해보냐면 111페이지 함수의 극대와 극소 가봅시다. 함수 fx에서 x 이퀄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아까랑은 좀 달라. 아까는 최대값이라고 뭐였지? 최대값은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보다 fc가 크거나 같은 c를 그냥 최대값이라고 표현했잖아. 최대값에 갖는 x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얘는 자기 구역에서 최대기만 하면 돼. 전체 통해서 최대일 필요도 없어. 자,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봐봐. x 이퀄 a라는 애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x 이퀄 a의 fa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럴 때 a를 극대값이라고 얘기해요. 이 근방, 이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이다 인 거야. 그러면 여기도 극대지만 여기도 극대란 말이야. 선생님 그럼 얘도 극대고 얘도 극대일까요? 네. 자기 주변에서만 자기가 힘이 제일 세면 돼. 저 건너편 동네에 있는 힘센 애랑 나랑 비교하지 않아도 돼. 근데 최대값은 뭐야? 이 전체 구간 내에서의 챔피언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극대값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 최소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지만 극대값 중에 최대랑 양쪽 끝값 중에 제일 큰 거 해서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봐서 이렇게 되면 얘가 최대인 거고 여기 있으면 끝값이 최대인 거고 이게 최대 최소 개념인 거고 극대 극소 개념은 뭐라고? 내 주변에서만 제일 크고 제일 작으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서 제일 컸던 이 아이가 주변보다 제일 작았던 극대 얘는 극소지 그치? 극소는 반대 개념으로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작아. 그렇다면 얘는 극소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극대값이 극소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야. 극대라는 개념이 자기 주변, 극소가 자기 주변이기 때문에. 돼요? 옳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 극값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치? 하나 함수에서 극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요. 상수 함수는 정말 독특한 아이지. 모든 x에서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해. 왜냐하면 fx 이퀄 a잖아. 모든 점 a에 대해서 fx는 fa 봐라. 크거나 같으면 극소값이고 얘가 크거나 같으면 극대값이었는데 둘 다 같잖아. 따라서 모든 점에서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한 거라고. 돼요? 옳지. 자, 그러면 있잖아. 자,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이 값은 자 얘를 포함하는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열린 구간에 대해서 자 극대값을 갖는다. 어때? 잘 봐. 제일 큰 값이 누군지 얘기할 수 있어? 저 구간 내에서?
있잖아. 얘가 지금 막혀 있는 동그라미잖아. 자, 극대값이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 얘는 극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야. 계속 가까이 가는 거지. 딱 그 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쟤는 극대값이 없는 거야. 하겠죠? 그러면 자, 이거는 극대값이 있는 애일까 없는 애일까? 자,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를 알겠어. 연속이 아니잖아. 상관없어요. 오케이? 얘는 뭐야? 제일 큰 값이 누군데 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 구간 내에서 제일 큰 값이 누군데 얘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쟤는 극대값을 가지는 거야. 잘 봐. 극대값을 가진다라는 정의 하에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요? 극대극소의 정의에 미분 개념이 한 톨도 없어. 되지? 아, 따라서 얘네들 다 극대값이 있겠구나 해주면 되는 거야. 되지? 그럼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아이야. 이 아이 극소값이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어우 졸려. 잘했어. 셀프로 일어나다니 멋쟁이. 서인 최고. 무슨 서연인지 얘기 안 했어. 어느 학교도 얘기 안 했지. 어차피 보지도 않아. 1, 2회 조회수? 좋아. 혹시 몰라서 아니지. 오늘은 1회 경민이가 보긴 하겠구나. 좋아요. 자, 여기까지를 머릿속에 잘 넣어야 돼. 연속일 필요도 없어. 잘 봐. 극대극소가 되기 위해선 연속일 필요도 없어. 오케이? 그지? 근데 미분 가능은커녕 연속일 필요도 없는데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 이거 x 이퀄 a에서 극대값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야. 제일 큰 애가 누군지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만 배우면 극대극소에 대해서 헷갈릴 일이 없는데 우리가 뭘 배웠어? 미분을 배웠잖아. 미분을 배웠으면 미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극대극소랑. 그래서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잘 봐. 내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잖아. 제일 커? 그러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잠깐 멈췄다가 내려오잖아. 아,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직전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그 바로 다음 순간은 감소하잖아. 얘가 여기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딱 요 x 이퀄 c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감소해. 마이너스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딱 그 지점 f 프라임 c에선 0이겠구나 인 거야. 오케이? 프라임 c 이퀄 0으로 이제 앞으로 무수하게 많이 계산을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아 미분에서 0이어야 되는 거네.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네. 연속인 거네. 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건 극대값이 없지. 이건 당연히 없지만 이건 극대값이 없이 이 난리를 치게 된다고. 아니라고. 알겠지? 좋아요. 따라서 좀 더 얘기를 잘 해보자면 잘 봐. 프라임 C 이퀄 0을 찾았는데 그럼 앞으로 프라임 C 이퀄 0만 찾으면 되나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fx를 x 세제곱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이 아이는 f 프라임 x는 3x 제곱이지. 그럼 프라임 이퀄 0? 0일 때 0을 만족하잖아. 근데 봐봐. 우리 x 세제곱의 그래프를 이미 알고 있어. 0일 때까지 계속해서 얘가 증가하다가 0이다가 다시 증가해. 극대 혹은 극소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지. 맞아. 프라임 이퀄 0이지만 f 프라임 0 이퀄 0이지만
그 전까지도 플러스였고 이 다음도 플러스잖아. 누가? f 프라임 x가.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뭐냐면 이제부터 앞으로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프라임 이퀄 0인 거에 더해서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f 프라임 x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한단 말이지.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f 프라임 x가 플러스였다가 0 한 번 지나고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제일 큰 값일 수밖에 없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면 극대가 되는 거고. 자, 비교. 자, 얘는 fx가 x 마이너스 x제곱일 때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이제는 x제곱이라고 생각해봐. gx가 x제곱이야. 이 아이는 어때? 그 전까진 계속해서 감소지. 감소하다가 이퀄 0이지.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지,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야. 계속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해. 봐봐. 계속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다가 0이었다가 다시 증가한다고. 그럼 뭐일 수밖에 없어? 딱 그 지점에서 제일 작았지. 맞아? 이 아이를 극소라고 표현해준다고. 다시 f 프라임 g 프라임 c가 0이고 x 이퀄 c의 좌우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의 증감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자, 근데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극성거고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극된 거야. 안 어렵지? 요걸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좋아요. 자, 이게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면 112페이지. 자, 그래서 잠깐만. 111페이지에 이거 정리를 확실하게 안 하고 넘어왔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 a 이퀄 0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프라임 a 이퀄 0이어도 증감이 플러스에서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면 얘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또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극값을 가지더라도 미분계수가 0이 아닐 수 있단 말이야.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것도 연속이 아니잖아. 연속 아닌 건 미분 가능성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뾰족해서 미분 가능성 생각 안 하는 거고 연속이지만 얘는 애초에 불연속이어서 미분 가능까지 가지도 않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조차도 극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프라임 a 이퀄 0일 때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반례는 x제곱인 거고. 오케이? 되죠? 극값을 가진다면 프라임 a 이퀄 0이다가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거야. 극값을 가져도 애초에 연속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미분 가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아니야. 알겠지? 옳지. 자, 그래서 그게 111페이지에 자, 프라임 a 이퀄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 것도 아니고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해서 프라임 a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 그렇다면 선생님 네모에 써져 있는 건 뭔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다면, 오케이? 미분 가능한 a가 있다면, 게다가 극값을 가진다면 일단 프라임 a 이퀄 0인 거야.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분 가능해. 프라임 a 이퀄 0이야. 근데 x 이퀄 a에서 극대 혹은 극소가 되고 싶다면 거기에 뭐도 더 붙어야 되는 거야? 증감의 변화까지 붙어야 된다는 거야. 확실히 정리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자, 112페이지에 가보면 자, 이제 극대값을 가지면이라고 해서 극대값을 가질 때 프라임이 0이란 걸 아까 우리 무슨 증명하고 비슷하니? 롤의 정리 증명하고 비슷하다, 그치?
롤의 정리 증명에서 자 극대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FA 플러스 H보다 FA가 항상 충분히 작은 실수 H에 대해서 항상 H가 0 플러스로 가든 H가 0 마이너스로 가든 FA 플러스보다 FA가 더 크겠지, 그치? 따라서 얘가 걔를 H로 나눈 애가 H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H가 0 자,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분자 분모가 둘 다 플러스니까 저 마이너스니까 이해돼요? 근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프라임 A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쫓아왔어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 롤의 정리와 정확하게 일치하겠다. 거의. 자, 미분 가능 함수의 증가, 감소의 판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봤고요. 자, 개념을 익히기를 한번 해보세요. 99부터 100.